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장님, 그 사건 당시에도 단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궁화 10호는 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 무궁화 10호 이 내 개인 선실입니다. 이게 네, 평수는 이제 이게 사진에 보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2.2평쯤 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TV가 보이고 근무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무슨 TV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관문함 저 건너편에 이제 침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배에 승선을 하면은 어업 지도원들이 자기 짐을 풉니다. 자기 짐 치약도 풀고 뭐 저 뭡니까 생활용품을 풀고 옷도 저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캐리해서 푸는데 이대준 씨는 3일 동안 안 풀었다는 거예요. 짐을. 이대준 씨가 승선한 어업지도원 무궁화 10호선의 개인 선실에서 당시 근무를 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근무지를 발령받은 지 3일 동안 개인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안 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면 하루 이틀 근무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근무한 것도 아니고 적게는 1, 2년, 많게는 4년까지 근무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짐을 안 푼 이유가 뭘까요? 그 직원이 발령난 지 5일째 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일째 안 풀고 사건 터지고 북한에서 발견된 것은 5일째죠. 네. 그 말이 정확히 맞잖아요. 이것은 당시 동료들도 그렇고 이건 명백하게 실족이 아니고 자진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10년 동안 무궁화 10호선에서 실족 사건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실족 사건입니까? 자진 근무지 이탈입니까? 자,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럼 넘어가고요. 자, 왜 근무지 이탈을 했을까요? 결과로 놓고 보면은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극단적 선택. 두 번째, 월중. 이게 밀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 세 번째, 월북. 이 세 가지 아니면은 이 근무지 이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거고. 단장님, JSA 공동경비구역 영화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27km 구간을 어떻게 최초 발견 지점 9월 22일 15시 30분까지 이동을 했는가? 저는요, 그 감사원 자료, 그 다음에 국방부 자료 조사 결과 보면은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적 있었다고 양쪽의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추론한 겁니다. 추론. 왜?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6년 동안 거기서 꽃게배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본적인 어휘가 그 다음에 꽃게 유통을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전날에도 꽃게 대금을 입금을 받았어요. 선원 내부에서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씨가 손에 붕대를 감았고 구명조끼에 한자가 표기가 됐다. 이게 지금 감사원 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처에까지 중국 어선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중국에로 나를 실어다 주라. 내지는 뭐 거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어선들이 공안이나 이런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싣고 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겁을 당하고 하선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서 하선해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북한 경비원들한테 발견이 되는 거죠. 추론이 가능하죠? 27km를 어떤 구명조끼 입고 갑니까? 누가 실어다 주지 않으면. 그래서 본인은 자 그러면은 중국 배에서 승선을 해서 중국 어선들이 중국으로 실어다 주라고 하는 것이 거부당하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야 그러면 나를 우리 어선으로 남쪽으로 실어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추론이 가능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